정부에서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내놓은 공급 대책을 보더라도 사실은 2030년까지 공급으로 해서 의미가 있는 아파트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주택 수요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인터내셔널 아메리칸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법무법인 조율의 수석 전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택 공급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공급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내놓은 공급 대책을 보더라도 사실은 2030년까지 공급으로 해서 의미가 있는 아파트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안 하시는 것이 이제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주택 수요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고민을 하는 이유는 최근에 우리가 반도체 산업이 호황이면서 반도체 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분들이 상당한 인센티브를 받고 또는 받을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 자체가 많은 경우에는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돈이 몇 년간 쌓인다 그러면 집을 마련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언론 보도상으로 여러분 보셨겠지만 주택 대출을 또 회사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한 5억 정도 금액을 1.5%의 금리로 빌려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 금리라는 것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받으러 가보시면 금리 상단이 한 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5%라는 것은 거의 한 4배 가까운 낮은 가격인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주택 대출에 대한 회사 차원의 지원들이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식 투자 이런 것도 하시겠지만 그게 내 집 마련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택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 자체가 몇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요. 적지 않은 수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는 데를 보시면 동탄이나 수지 그리고 영통 이런 쪽입니다. 이런 쪽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반도체 라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반도체 벨트. 이런 지역들의 가격이 오르고 신고가를 기록하는 이유 자체가 이런 인센티브가 많이 풀려 있고 앞으로도 계속 풀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면 과연 몇 년간 계속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받으면 동탄과 수지와 그리고 영통 이런 지역만 좋을 거냐? 저는 조금 더 상급지로 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판교라지 분당 이런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10억, 20억씩 이렇게 인센티브가 쌓인다 그러면 저는 서울에 진입하는 것도 멀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지역이 강남에서도 우리가 수서지구라고 있습니다. 수서동 같은 경우도 SRT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GTX-A 노선이 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동탄에서 접근성은 상당히 좋죠. 이런 지역들도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순히 공장이 있는 지역이 어디냐? 그럼 우리가 공장이 있는 지역은 이천이나 평택 쪽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반도체 산업 종사자분들이 여기에 사시느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럼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동탄, 수지, 영통 이런 쪽에 살고 계신데 계속적인 인센티브를 받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까지도 이렇게 진입하실 수 있고 서울에 이제 어느 지역으로 진입하실 거냐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좀 미리 선점해 두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택 수요에서 좀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30대 인구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인구가 우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는 있는데요. 30대 진입하는 인구들은 최근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 한 3년을 이야기를 하면
대략 한 67만 정도 됐었는데요. 현재는 한 73만, 74만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때 있었던 일들인데요. 뭐 이를테면 백말띠라든지 아니면 황금돼지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운이 좋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애들을 많이 낳았죠. 그래서 이 수요층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30대 진입 인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수의 주도 세력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30대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주택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요. 그런데 이 긍정적인 영향이 전국적으로 다 미치느냐라는 건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30대 인구들이 지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서울로 올라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들어오는 인구의 반 이상은 20대, 30대입니다. 그래서 학교나 직장 때문에 올라오시는 분들인데요. 그래서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킬 여지가 굉장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요소는 우리 가구 분화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는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좀 적게 낳았었는데요. 코로나가 이제 극복되고 최근에 와서는 또 뭐 경기도 좀 좋아지고 있으면서 결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가구 분화라고 그러는데요. 서울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한 3만대로 이렇게 떨어졌던 혼인 인구가 현재는 지금 4만 9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거의 한 10,000쌍 이상이 결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결혼만 가구 분화를 일으키는 건 아니고요. 이혼도 가구 분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혼은 뭐 줄고는 있지만 그래도 서울 같은 경우는 10,000쌍 이상이 이혼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더라도 한 6만 쌍 정도가 살아야 되는 집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과거와 같이 뭐 결혼을 하면 부모를 모시고 산다든지 이런 추세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했는데도 같이 산다. 이것도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평균적으로 6만 채의 집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10,000채로 줄어들고 연립 다세대도 과거에 2, 3만 채 짓다가 지금은 뭐 3, 4천 채밖에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주택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훨씬 더 부족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수도권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최근에 수도권의 아파트를 사는 분 중에 상당수는 지방의 자산가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자금력이 있는 자산가 분들이 이렇게 사시는데요. 최근에는 또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뭐 지방에서 사실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아파트를 샀었다 그러면 최근에는 이제 재개발 호재가 있는 연립 다세대를 매입하시는 경향도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비거주 1주택자인 경우가 많죠. 또는 이제 비거주 다주택자. 정부에서 이제 계속 뭔가 규제를 한다 그러면 팔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서울에 집을 사는 지방자산가들은 목적이 증여나 이제 상속을 대비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자제분들 용으로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제분들이 뭔가 이제 규제가 있다고 해서 팔아라. 그리고 오히려 난 지방을 선호하니까 지방을 사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는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당분간은 주택 수요가 우리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